아이들한테 흔한 병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 얘기가 되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진단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소아 요로 감염의 정확한 진단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데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없고 다른 감기 증상은 전혀 없나요? 도대체 왜 열이 나는 건지 정말 답답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이럴 때 혹시 하고 떠오르는 게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바로 그 막막한 순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두 돌이 채 안 된 아기들한테는요, 다른 이유를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열이 39도 이상으로 펄펄 난다? 이거 요로 감염의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 없이 열만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럼 요로 감염이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길, 이 요로에 세균이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범인은 거의 대부분 우리 몸, 특히 장 속에 원래 살고 있던 대장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건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모든 열 나는 아이를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한번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의료계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 우리가 보통 나이스라고 부르는 곳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걸 보면 언제 의심해야 할지 감이 딱 올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요로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증상, 오른쪽은 반대로 낮추는 증상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소변 볼 때 아파한다거나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밤에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한두 개 겹치면 하고 의심해봐야 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저귀 발진이 심하거나 누가 봐도 감기 같은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면 요로 감염보다는 다른 원인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요로 감염에 더 잘 걸릴까요? 여기 보시면 특히 만 1세 미만 아기들한테 흔하고요. 또 아무래도 신체 구조상 여자아이들에게 더 자주 생깁니다. 그 밖에도 포경 수술 안 한 남자아이나 변비가 심한 아이,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요로 감염을 앓았던 아이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기서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한 첫 단계가 나옵니다. 바로 소변을 깨끗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염이 돼버리면 진단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소변을 가릴 줄 아는 아이가 중간 소변을 딱 받아주는 중간요 채취 방식입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아기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땐 기저귀에 붙이는 소변 채취 패드를 사용하고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다 여의치 않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가느다란 관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이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깨끗한 소변에 집착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피부에 있던 잡균 같은 게 소변에 섞여 들어가면 있지도 않은 감염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아이한테 불필요한 항생제를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인균만 딱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깨끗한 소변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실에서는 이 소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요로 감염 확진 판정을 내리는 걸까요?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소변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스틱 검사. 이건 일종의 예비 검사인데 소변에 염증 세포, 즉 백혈구가 있는지 아니면 세균이 뿜어내는 물질인 아질산염이 있는지를 빠르게 쓱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의심스러운데 싶으면 두 번째 단계인 소변 배양 검사로 넘어갑니다. 이건 소변을 아예 키워서 어떤 균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확정 판결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확정 판결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만입니다. CFU/ml라는 단위는 좀 어렵죠. 그냥 깨끗하게 받은 소변 1ml에서 특정 세균 한 종류가 5만 마리 이상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5만이라는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진단의 핵심 키입니다. 요로 감염으로 진단받고 나면 부모님들이 거의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 신장 초음파 꼭 찍어봐야 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요로 감염에 걸린 아이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매번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감염이 좀 특이한 비정형이거나 자꾸 재발할 때만 권장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그 비정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경우들을 비정형 요로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파 보인다거나 항생제를 이틀이나 썼는데도 열이 전혀 안 떨어질 때, 혹은 소변줄기가 너무 약하거나 균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흔한 대장균이 아니라 좀 희한한 균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혹시 신장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상 검사의 목적이에요. 영상 검사는 요로 감염 자체를 진단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단은 이미 소변 검사로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가 요로 감염에 자꾸 걸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면 신장 모형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번 감염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진단. 이것이야말로 결국 올바른 치료로 이어지고 재발을 막고 길게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인 건 맞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재발을 막을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